매달 빠져나가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보며 이게 정말 다 필요한 걸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든든한 혜택들을 이미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주는 보장 내용을 잘 모른 채 불안함에 보험만 자꾸 늘리다 보면 정작 나중에 꼭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을 불릴 기회조차 놓치는 손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혜택을 100% 활용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내 노후의 내실은 더 탄탄하게 채우는 현명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만 영리하게 보충하시면 충분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자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자신의 몸을 담보로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에 한번 걸릴까 말까 한 질병을 위해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낭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정특례제도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4위가 암, 심장,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에선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무려 9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암, 심장, 뇌혈관 같은 중대질환은 물론이고 중증화상, 외상 등에 대해서도 95%를 지원해주고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치매는 90%, 결핵은 100%를 지원해줍니다. 질병에 따라 보장기간은 다르지만 암은 5년, 뇌혈관 질환은 최대 30일, 심장 질환은 30일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암의 경우엔 재발하거나 잔존, 전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5년을 연장해서 10년 보장 가능합니다. 덕분에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비로 1억 원이나 썼어도 95%인 9,500만 원은 산정특례제도로 국가가 부담해주고 5%인 5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실손보험을 갖고 계시면 개인 부담은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산정특례제도가 무적인 건 아닙니다.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없는 비급여에 대해선 결국 민간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암내심 등 중대질환은 비급여 의료비를 대비하는 보험 정도로 준비해 두시면 될 거란 의미인데요. 암에 걸려서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연 1회씩 지급해주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입니다. 수술 시엔 특정 치료비로 2천만 원을 주고요. 방사선 치료 시엔 특정 치료비로 2천, 방사선 치료비로 2천, 총 4천만 원. 약물도 4천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 가지를 다 받았다면 연 최대 6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 특약 하나면 산정특례제도 대상이 아닌 다빈치 로봇 수술, 양성자, 중입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표적, 면역, 카티항암제 등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급여만 보장하기 때문에 30세 기준 남자, 여자 5천 원을 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제도와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여기에 진단비 정도만 가져가시면 암에 대한 대비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데도 암 입원비, 암 수술비, 무슨 진단비 등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산정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지만 오늘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간단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내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판정을 하고요. 각 분위별로 최대치의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에 건보료로 8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럼 소득 분위는 2, 3위 분위 정도가 됩니다. 2, 3분위 상한선은 110만 원인데요.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1억 원의 급여 병원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10만 원을 초과한 9억 9,890만 원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거죠. 개인은 110만 원만 내면 끝입니다. 물론 이럴 일은 없겠지만 병원비가 1조가 됐든 1경이 됐든 간에 110만 원이라는 상한선은 바뀌지가 않아요. 심지어 본인 부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엔 환급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비 납부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이 청구한 의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도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게 확인이 되면 초과분만큼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24년도 기준 상한액 초과 지출자는 약 213만 5,776명이었고
예산이었고 총 2조 7,92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1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다는 건데요. 혹시 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 이 두 가지 혜택만으로도 급여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보험을 통해 대비해야 할 건 급여가 아닌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그렇다고 국민건강보험이 섭섭하게 비급여 의료비는 완전히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상한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의 80만 원을 초과했을 때 80%를 지원해줍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일 땐 120만 원 초과 시 70%,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해주고요.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할 때 60%를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희귀질환에 걸려 5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했어요. 연소득의 10%는 200만 원이고 이를 초과했으니 의료비 60%를 비급여 포함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겠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24년부터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과세 표준액도 7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됐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단, 비급여 항목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미용 성형 목적, 특실, 1인실 입원,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퇴원일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 신청 기간은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임신 출산 진료 지원 제도인데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한 태아분만을 위해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 행복카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유산이나 사산되는 안타까운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분만 취약 지역에서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분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엔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신청이 더 편리해졌죠.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일로부터 2년 중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임신 출산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가세요. 다섯 번째, 장기 요양 서비스입니다. 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뒤엔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나 의사가 간호, 진료보조 등을 제공하는 방문 간호가 있고요. 또 노치원, 데이케어 센터 등 장기요양 보호기관에서 신체 인지활동, 교육훈련 등을 받는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받는 복지용구 혜택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재가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15에서 20% 정도의 자기부담금만 지출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서 15%라고 할지라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재가시설 보험도 있으니까 보장성 보험 가입이 큰 의미가 없고 노후 대비 보험이 필요한 분들에겐 재가보험을 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고 있는 안전벨트,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중대질환에 대한 급여의료비는 산정특례 제도로, 소득분위를 초과하는 급여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임신 출산 시 진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노인성 질환 등 노후로
사고로 인한 불편은 장기 요양보험으로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실 때 아무거나 무작정 가입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의 토대 위에 가족력, 병력 등을 고려해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으로만 채워 넣으면 충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힘든 마당에 보험료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최소의 보험으로 위험을 대비하셔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자녀를 위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아요. 보험은 자산이 아닌 핸드폰 요금, 기름값, 집값, 공과금과 같은 고정 지출입니다. 나중에 돈이 되는 저축이 아니라 재테크가 결코 아니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무 과도하게 마련하지 마시고 확실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의 진짜 가치는 가입이 아닌 보상이 필요한 순간에 증명이 됩니다. 저희 보험 매거진은 32개 보험사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보장의 든든함을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과도한 보험료나 부족한 보장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정교한 분석부터 까다로운 청구 관리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